현대시 3강입니다. 현대시 3강입니다. 교재 83쪽이네요. 자, 박용철이라는 사람의 싸늘한 이마라는 시입니다. 꽤 유명한 작품이에요. 한번 좀 모르겠습니다. 본 적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싸늘한 이마는 작품인데 혹시 모르니까 복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 3번 복이 하나 있는데요. 그죠? 뭐 바뀌었습니까? 정서는 뭐하다? 외롭다 하나 나오죠. 그죠? 외롭다라는 정서가 나오고, 고립된 인간이 지닌 본능적 감정으로 시에서 형성한 주된 정서인데, 가는 화자가 암울한 상황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극한의 외로움과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바람을 감작하게 표현했다 했으니까, 보세요. 이 작품에는 뭘 잡아야 된다? 화자가 처한 뭘 잡아야 되죠? 암울한 상황을 잡아야 되지. 그 다음 화자가 뭐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았을 때 뭐라고 보았는가 이거지? 그지? 거기서 나오는 주정서는 외로움이고,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뭐다? 소망도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작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박용철입니다. 박용철이 누구죠? 들어봤나? 박용철은 1930년대 김영란과 더불어 뭐로 출발한 사람이다? 시문학파입니다. 무슨 운동한 사람이다 그때? 순수문학 운동한 사람이죠. 근데 이 작품 이해하는데 크게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무시해버려도 돼요. 박용철 씨가 그다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싸늘한 이마, 떠나가는 배 정도 제가 알고 있는 작품은 그 정도입니다. 자, 이 작품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돼야 될 것은 그냥 연세법 정리해야 됩니다. 왜 연세냐면은 모두 빼앗긴다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서 모두 빼앗긴다 되어 있죠. 그지? 그 다음에 새파랗게 불 붙어 있다가 파란불에 몸처럼 이렇게 온다는 얘기지. 맞지? 그래서 연세 형태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세법의 대표적인 게 원숭이 궁디는 맛있어죠. 맛있긴? 원숭이 궁디가 빨갛고 빨간 건 사과고 사과는 맛있으니까 결국 원숭이 궁디는 맛있어라는 그런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됐나? 자, 그래서 이 작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 자, 현재 화자가 처한 위치는 큰 어둠 가운데 있죠. 맞지? 그냥 어둠이 아니고 큰 어둠이네요. 분명히 암울한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 암울한 상황 잡아라 했잖아. 거기에 홀로입니다. 외롭죠? 근데 이 작품의 특징이 또 희한하죠? 면이죠. 즉, 각 연의 일행은 if절인 조건으로 되어 있죠. 맞지? 조건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있다? 외롭고. 하고 난데 또 나오죠? 이러면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의 가정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도 있으면 산꽃이라도 있으면 깃돌이라도 있으면 별이라도 있으면 그렇다면 보세요. 산꽃은 화자에게 뭘 주는 대상이다? 쉽죠? 뭘 주는 대상입니까? 위로를 주는 대상이고, 깃두라미는 뭘 주는 대상이고, 기쁨을 주는 대상이고, 별은 뭘 주는 대상일 거다? 즐거움을 주는 대상이라는 얘기죠. 이 말은 결국 위로도 못 받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 이렇게 이해되죠. 일야라는 서리적 수사법을 쓰고 있는 거지. 이까지 되었습니까? 자, 첫 번째에서 이 작품이 뭐다? 정서가 나오죠. 외롭다라고. 모두 많은 듯한 외로움이다. 모두 다 빼앗기는 듯한 그런 모든 것들이 강탈되고 있는 듯한 그런 외로움을 느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건 쉽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본 듯한 그런 상실적인 외로움이죠. 굳이 뭐 일제강점기라든가 이런 거 동원하지 않아도 인간이 느끼는 어떤 그런 고독 정도로 이해해도 충분히
관계없다라고 봅니다. 됐잖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외로울 까면서 각각이 뭐가 돼? 병렬로 나열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병렬 나열되는데 방금 여기 연쇄로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효과가 뭔가 이거죠. 이 외로움이 연쇄로 계속 꼬리를 물고 있죠. 어떻게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규칙적인 배행으로 단절되지 않고 계속 연쇄로 꼬리 물고 있잖아. 결국 이 연쇄의 효과는 결국 뭐다?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점점 더 뭐 시킬 뿐이다? 심화시킬 뿐이라는 거죠. 그것도 이해하셨지? 그런 효과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뭐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모두 빼앗기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년 끝났습니다. 이어놓습니다. 이제 뭐 한다? 눈을 감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아까 우리 보기 보았습니다. 1년은 자기 암울한 상황 속에서의 고독감을 얘기했잖아. 이제 아까 보기에서 뭐 한다 했나? 자신의 내면을 응시한다 했죠.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았으면은 자기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내면을 응시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내면을 본인 스스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다르게 해석해버리면은 눈을 감았습니다. 자기 영혼이 이제 자기를 떠나죠, 이제. 그래서 제3자가 된 영혼이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죠. 즉, 메타인지를 하게 되는 거지. 이거 되겠나? 조금 다른 말로 쓴다면 이거는 자기 스스로를 객관시키는 메타인지 작용이죠, 이거는. 그랬을 때 자기 모습이 뭐다? 자기 온몸은 이런 해골 바가지와 같은 빛이란 얘기지. 해골처럼 빛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광은 보통 해골에서 나는 빛이거든요. 그지? 자,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을 자기를 객관화시켰을 때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게 자습서 같은데 외로움을 느끼는 화자 자신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해했나? 그리고 분명히 이게 화자 자신이라는 것은 자기 온몸은 하나의 인광으로 보았던 거죠. 외로움에 불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을 객관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응시를 했고 그 상태에서 귀뚜라미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기쁨이겠는가 이라고 했죠. 자, 재미섭디다. 가 그래도 뭐가 있고요? 귀뚜라미가 있고요. 나 그래도 뭐가 있다? 귀뚜라미가 있습니다. 기억 니은 문제가 이번 문제로 지금 출제되어 있지만 조금 다르게도 또 출제할 수도 있겠죠. 맞죠? 이 귀뚜라미는 지가 많은 대상입니까? 소망하는 대상이죠. 아주 분명한 거 맞지? 그거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기쁨이겠냐 이거죠. 그만큼 귀뚜라미조차 자신 주변에 없다는 얘기죠. 눈을 감았는데도 자기 응시를 해보니까 외로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3년 결국 눈 감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은 잘 수도 없고 계속 그 예민한 신경 탓에 싸늘한 이마 맑게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럼이라는 예민한 이제 불면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되겠지, 그죠? 이 3년이 이제 자신의 예민한 정신 때문에, 신경세계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를 이 부분에서는 뭐다? 시각으로 표현했다라면 이 부분에는 뭐다? 촉각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시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런 각 연의 일행의 이런 상태를 이행해서 극복을 하려고 하는데 맞죠? 여전히 좀 극복 못하고 외로움만 심화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도 없고 초예민의 상태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시제목이 뭐다? 싸늘한 이마로 나온다는 얘기죠. 맞죠? 잠들지 못한 어떤 근심 걱정인지 몰라도 어떤 것 때문에 외로움이 생겼는지 몰라도 근원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하자는 이런 마음 상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1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가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정의 사항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주제를 부각했다. 맞죠? 유사한 문장 형식을 반복했다.
자, 맞죠? 가는 일부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했다 했습니다. 전부 다 각 일행 명사로 마무리했죠? 표현하려는 점수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가와 관련해서는 풀 수 있는 게 없네요. 그 다음 갑니다. 2번 오겠습니다. 기억은 아까 귀뚜라미였죠. 그죠? 귀뚜라미 보면은 감정이입됐다. 미쳤죠? 삶의 순간만 돌았습니다. 그죠? 3번 기억 맞네요. 그죠? 4번 밝은 미래 아니고요. 이완된 심리 긴장 아니죠. 벌써 2번만 기억만 보고도 답은 3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에서 큰 어둠 가운데 홀로 앉아 눈덮게 고인하려는 모습 은까지 슬래시하고 암울한 상황에서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모습이다. 충분하죠? 3번 가에서 얼마나한 위로이랴라는 것은 외로움을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을 나타낸 것이군. 맞죠? 이것도? 4번 가에서 새파란 불 붙어있는 인강은 외로운 처지에 놓인 화자의 모습을 비유적 모습을 통해서 표현했다. 이것도 맞네요. 가에서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러움을 외로움으로 예민해진 화자의 상태를 형상화했다도 맞네요. 이렇게 해서 가글로 문제 풀 수 있는 것은 2번밖에 없었습니다. 낙을 가겠습니다. 박용래의 월훈이라는 작품이네요. 월훈은 우리말로 뭐다? 달물이죠. 달이 있으면은 옆에 희끄무레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 적 있습니까? 도시 살면서. 예전에 달무리가 뜨면은 이튿날 뭐 비가 온다든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뭐 글 있죠. 허리가 아프면 비가 온다든가 그런 것처럼 달무리가 뜨면 비가 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아까 가글의 대표적 표현법이 뭐라 했습니까? 제가 연쇄를 통해서 외로움을 심화시켰다 이랬잖아요. 이 작품은 원경에서 근경이죠. 이제 원경에서 근경으로 다시 말해서 처음 뭐다? 여기서 마을로 후미진 외딴집에서 외딴집 노인으로 점점 초점화되고 있죠. 그지 첩첩산중에도 없는 것, 깽속 같은 마을, 후미진 외딴집 노인 하는데 흡사 요 일행 자 봐봐 이거는 열이 산문시랑 좀 다르죠. 뭐가 구별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행구별은 돼 있죠. 열이 산문시들은 행구별조차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시는 지금 몇 행입니까? 1행, 2행, 3행, 4행, 5행으로 행구별은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행을 보면은요, 묘사 아닙니까? 그죠? 묘사인데, 이 외딴집 노인으로, 봐봐라. 원경에서 뭐다? 건경으로 하면서, 이거 시나리오 용어로 하면 이거 뭡니까? 시유가 되죠? 편의점 아닙니다. 시유, 뭐의 약자입니까? close up. 화면 확대란 얘기예요. 그래서 점차 여기에 외딴집 노인에게 초점화가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흡사 이거를 카메라 촬영한다면은 항공기 드론 촬영부터 해가지고 맞지? 해가지고 드론이 들어갑니다. 어디 갑니까? 첩첩산중에 넣는 마을을 드론 전체 화면으로 비추겠지.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허방다리 드러낸 허방은 우리 쓰는 헛방. 다리가 헛방이란 얘기죠. 그래, 집 가마니 같은 걸 내가 짐승 잡으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걸 어떻게 연상하는가 하면 혹시 여러분들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동화책을 펼치니까 뭐다? 갑자기 공룡 속으로 들어가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드론 촬영이 첩첩산중에 넣는 뭔가 신비로운 마을 속에서 헛방다리라는 이상한 동화책 하나를 딱 페이지를 걸치는 거죠. 그 속으로 드론이 쏙 빠집니다. 그 갱속 같은 곳으로. 맞지? 그 깊은 갱속 같은 마을로 가고, 그러니까 드론이 들어간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후미진 외딴집 노인을 본다는 얘기죠. 이까지 됐습니까? 그런데 그 외딴집 노인의 창문 색깔이 무슨 색이다? 모각빛이라고 했어요. 무슨 색입니까? 노란색이죠. 뭔가 한편 따뜻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까지 됐나? 자, 그래서 이 클로즈업이라는 장면을 통해서 지금 흡사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듯한
그런 노인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드론 촬영 이해하면 아마 빨리 이해가 좀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신비로운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꼴깍이라든가 후루룩 후루룩이라든가 뭘 쓰고 있고요? 음성상징을 쓰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일행은 대체 이행 갑니다. 갱속 같은 말,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하면서 또 뭐 나옵니까? 반복적 표현을 쓰고 있죠. 맞죠? 이 시의 특징, 지금 보니까 음성상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쓰고 있죠.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했지. 그냥 해가 아니고 노루꼬리 해. 왜 해 앞에 노루꼬리를 붙였을까? 그 다음에 외딴집인데 그냥 후미진 외딴집이 아닌데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이라고 반복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여기서의 반복은 물론 리듬도 있겠지만 반복하면 리듬 생기지? 그 다음 반복하면 강조 효과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뭘 강조하는가 이거죠. 그만큼 뭐다? 후미지고 외롭고 초라하겠지. 초라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외딴집에도 불빛이 난 데 있을수록 창문은 이제 노란색을 띠습니다. 이제부터 나오죠. 긴 밤입니다. 시적 허용 나왔죠? 홀로 잠이 깨었네요. 배가 고픈 나머지 이 양반은 뭐다? 물을 깎고 고구마를 깎다가 문득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바람 소리에 뭔가 집단 이 설레는 우수수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지. 그걸 어떻게 듣습니까? 설레임을 집오라기의 설레임이라 했고 아이스크림 아닙니다. 설레임을 듣고 지금 보면 맞춰보면 다 틀렸죠. 기인, 설레임 이런 것들은 다 맞춰보면 다 틀린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정리합시다. 설렘을 왜 듣습니까? 왜 설렘이랍니까? 혹시 누군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까지. 맞죠? 근데 이 설렘은 당연히 누군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뭐도 포함되어 있다. 기대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맞지? 그 설렘을 듣습니다. 혹시 싶어서 뭐다? 귀를 모으고 듣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새죠? 새가 왜 나옵니까? 새들은 어디에 갑니까? 처마기새 날개를 묻는 이름 모를 새입니다. 이 새는 무슨 성입니까 지금? 비소성이 있는 거죠? 맞지? 처마 밑에 날개를 묻는 이름 모를 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새 아닙니까? 그 새들의 따뜻함을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하면서 노인의 모습을 묘사했네요. 이렇게 노인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노인은 뭐다?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이제 처음에는 잠을 이루지 못해서 뒤척이다가 이러다가 이제 그 소리도 잡은 거죠. 그래서 이 노인은 지금 이제 깊은 잠에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왜 이때 귀뚜라미가 오냐 이거죠. 이 귀뚜라미가 우는 거 맞아요. 분명히 이거는 노인의 뭐를 어떤 심정, 정서를 형상하고 있는 건 맞죠?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노인의 외로움을 표현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저는 어디에 주목했는가 하면은 귀뚜라미는 귀뚜라미인데 귀뚜라미는 언제 울죠? 왜 하필이면 겨울일까 이거죠. 예전에 읽은 시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가을 귀뚜라미는 다 이제 겨울 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겨울 귀뚜라미 남았다는 얘기는 가족과 헤어진 귀뚜라미죠. 그지? 그걸 가지고 혹 어떤 이가 이거는 노인을 감정이입한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법한데 뭐 그래도 제가 항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있을 법한데 지금 노인은 잠을 자고 있거든요. 잠을 자면서 울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죠? 그렇다면 이거는 동적이야, 정적이야? 아주 적막하잖아요. 그 적막함 속에서 귀뚜라미가 어떻게 합니까? 벽이 무너지라고 그러죠. 이 적막 속에서 이 청각은 대단히 클 거 아니가? 여기서 제가 떠오르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용학이죠?
무슨 작품일까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이 노인의 상황과 비슷해요. 그런데 소리가 가득하죠. 풀벌레 울음소리가 가득하다라는 글씨 기억납니까? 발상이 동일하죠. 그랬을 때 이거는 분명히 귀뚜라미 울음은 노인이 갖고 있는 슬픔을 더 극대화하는 장치는 맞죠. 즉 감정이입이라고 우길 수는 있겠지만 감정이입보다도 객관적 상감물이란 분명하죠. 이거는. 맞죠? 이건 분명히 객관적 상감물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갖고 있는 외로움과 슬픔을 좀 더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게 봐봐라. 귀뚜라미는 울지요. A. 울긴 울는데 어떻게 옵니까? 때를 지어 울죠. B. 어떻게 됩니까? 벽에 문을 울죠.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정청으로 울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건 슬픔의 극도로 우리는 보아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되겠지?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밖에는 눈발이라 치는지, 눈발, 펄펄펄이라는 또 펄펄이라는 또 음성상기가 나왔네. 한 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한 방눈 내리는 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따라서 이 또한 뭐다? 적막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달무리가 졌다 정도로 해서 이 작품은 좀 상당히 묘사이지만 독자로 하여금 노인의 외로움에, 노인이 갖고 있는 슬픔에 공감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됐습니다. 작품은.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시선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로 공간과 인물을 특징하고 있다. 이거 맞죠? 시선 이동이 뭡니까? 원경에서 근경이고 공간은 외딴 집에 있는 노인의 특징이죠. 정답은 3번이네. 그래도 여전히 뭔 있었습니까? 반복 있었지. 달리가 틀렸네요. 그래 음성상징을 썼다 했습니다. 그죠? 월훈이라고 명사로 마무리했고요. 됐지? 마을, 월훈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갑니다. 2번 문제 아까 자, 니은 볼까요? 니은은 겨울 귀뚜라미였어요. 선지 1번 노인의 욕망을 표현한 자연물이다. 노인에게 삶의 결핍을 느껴한다. 노인의 고독과 슬픔을 부각하는 이것도 답 3번이죠. 노인에게 지나온 어두운 과거를 회상한다든가 심리를 이해하는다. 다 틀렸습니다. 3번 문제 오겠습니다. 나아가래서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 깽속 같은 마을, 후비진 외딴 공간적 배경은 단절되어 있다. 됐죠? 3번 나에서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라는 것은 정답 3번이네요. 절망,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죠. 나머지 선지 4번과 선지 5번은 그냥 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시 3강 마쳤네요.